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만든 가장 똑똑한 존재인 인공지능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는요, 경쟁사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전기와 물, 그리고 이놈의 땅 때문인데요. 챗 GPT 같은 AI 하나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력량이 이젠 웬만한 국가 하나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죠. 앞으로는 더 커질 전망이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상천외한 해답을 던졌죠. 바로 데이터 센터를 이 우주에 짓자고 발표한 거예요. 머스크는 이걸 현실로 만들려고 자신의 보물 1호인 스페이스 X와 적자투성이인 XAI를 합쳐 무려 180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합병안까지 발표했죠. 도대체 머스크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머스크의 거대한 우주 야심과 스페이스 X 그리고 XAI와 합병 뒤에 숨겨진 그 뉴스 너머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각 2일 머스크는 스페이스 X가 XAI를 전격 인수했다고 발표했죠. 두 회사의 가치를 합치면 무려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탄생해 버렸죠. 머스크는 이걸 단순한 합병을 넘어 이를 두고 수직적 통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AI라는 두뇌와 로켓이라는 운송수단, 그리고 스타링크라는 신경망을 하나로 묶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머스크가 이번 합병의 명분으로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를 내걸었다는 점이에요. 지상에서는 이제는 전력 문제나 냉각 문제, 이런 산적한 난제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우주로 쏘아 올리자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야말로 대담한 미래 청사진을 다시 한번 제시한 건데요. 그럼 머스크는 굳이 왜 데이터 센터를 이 우주에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전기 요금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죠. 1kW당 18센트를 넘어선 지 오래고요.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AI라는 데이터 센터가 정말 그야말로 괴물처럼 전기를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보니 계속 미국 내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정부 또한 이런 점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이죠. 이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이 없고 주민들 반대 때문에 전력망 하나 까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렸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미국에서만 20건이 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되어 버렸죠. 빅테크들은 지금 치열한 미래 AI 패권을 잡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싶어 해요.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 작업을 소화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 보니 빅테크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한 상황인 거죠. 더 이상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없다면 결국 AI의 연산 능력과 기술적 진화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머스크는 바로 이 한계를 지적하며 지상 데이터 센터에 사망 선고를 내린 건데요. 그래서 머스크가 내놓은 회심의 대안은 바로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데이터 센터의 최대 적은 이 열 때문이에요. 지금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은요, 이 데이터 센터에 뜨거운 열을 식히려고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사들이고 막대한 강물을 끌어다 쓰면서 거의 에어컨을 24시간 360일 내내 주구장창 돌리면서 열을 식히기 위해 정말 죽도록 매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우주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주는 기본적으로 영하 270도의 극저온 환경이죠. 별도의 장치가 없어도 냉각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태양광 에너지는 또 어떨까요? 지구와 다르게 구름 한 점 없다 보니 우주에서는 24시간 내내 막대한 태양광 에너지를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죠. 지상에서는 이 열을 식히고 이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또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도 정말 천문학적인데 우주에서는 지금 이런 기능들을 누리는 게 말 그대로 기본 공짜 옵션으로 제공되는 셈이죠. 머스크는 바로 이런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를 통해 지구 궤도에 AI 반도체를 탑재한 위성을 무려 100만 기나 쏘아 올리겠다라고 선포했죠.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규모냐면요.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상 쏘아 올린 전체 위성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머스크는 이를 통해 연간 100기가와트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원자력 발전소 100기가 생산하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오직 인공지능만을 위해 쓰겠다고 선포한 거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의 연산 비용은 지상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 지상에서 전력난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못 늘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오픈 AI나 구글을 단숨에 제치고 머스크의 XAI가 미래 AI의 패권을 통째로 거머쥐는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거 진짜 멋진 계획인데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 질문이나 문제점들이 보이실 텐데요. 아니,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수만 대의 컴퓨터인데 이걸 우주에 던져놨다가 고장나면 누가 고칠 수 있지? 뭐 우주 비행사가 가서 AS라도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머스크는 이런 질문에 전혀 다른 답변을 제시했죠. 그는 고쳐 쓰는 대신 아예 통째로 갈아치우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했죠. 이제 곧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상용화되면요. 위성 한 개 쏘는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아지게 되죠. 비하자면 머스크는 비싼 전구를 어렵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쓴 건전지 갈아 끼우듯 새 위성을 쏘아 올려 버리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머스크가 만들려는 우주 데이터 센터는 위성 하나하나가 슈퍼컴퓨터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만 개의 위성이 거대한 하나의 뇌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위성 몇 개가 방사선이나 우주 환경 때문에 먹통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위성들이 그 연산을 즉시 이어받는 군집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기면 그놈은 버리고 그만큼 다시 쏘아 올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걱정과 의문이 생기죠. 위성 컴퓨터 고장나면 새 걸로 교체하는 건 알겠는데 100만 개나 되는 위성을 그렇게 쏘아대면 지금도 심각한 우주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주 쓰레기들은 궤도에서 시속 28,000km로 날아다니고 있죠. 겨우 1cm짜리 작은 나사 하나가 부딪히는 위력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른바 캐슬러 신드롬, 즉 파편들이 도미노처럼 서로 부딪히며 우주 전체가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대재앙을 우려하고 있죠. 지금 추적 불가능한 미세 쓰레기만 1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머스크가 위성 100만 개를 더 띄운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우주에 훨씬 더 많은, 그야말로 방대한 우주 쓰레기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준비한 카드가 바로 자동 궤도 이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위성의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이 나면요. 위성이 스스로 고도를 낮춰서 대기권으로 진입해 통째로 불타 없어지도록 설계하겠다는 거죠. 즉 우주에 고철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지구로 돌아오면서 자연적으로 증발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AI가 스스로 다른 위성과의 충돌 경로를 계산해서 자동 회피하는 기술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죠. 쓰레기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를 거대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게 머스크의 논리죠. 세 번째로는 아니 이걸 우주에 보내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거 데이터 전송이 버벅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주는 데이터 전송의 하이패스 구간으로 불리고 있죠. 놀랍게도 지상의 광 케이블 속을 흐르는 빛보다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레이저로 쏘는 빛이 약 30%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위성끼리 서로 레이저를 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최적의 경로를 찾으면 오히려 복잡한 지상망보다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결국 머스크의 구상은 이겁니다. 우주를 거대한 슈퍼컴퓨터 본체로 쓰고 지구는 그저 화면이 모니터로 쓰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유지보수는 로켓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속도는 레이저로 해결한다. 자, 이제 머스크가 2, 3년 안에 우주가 가장 저렴하고 빠른 연산 장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는지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머스크의 계획만 들어보면 이거 되게 그럴싸하고 정말 멋진 계획이다. 아주 기발한데?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린 여기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죠.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비전인데 왜 시장의 전문가들은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 번씩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머스크의 XAI는요, 겉모양과 달리 아주 심각한 자금 위기 상황이에요. 인공지능 그룹을 개발하고 지상에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작년 딱 9개월 동안 쓴 돈이 무려 14조 원이 넘죠. 수익은 거의 없는데 돈만 무섭게 쓰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인 셈이죠. 반면 스페이스X는 어떨까요? 스타링크를 통한 정부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터까지 인터넷을 지원하며 그야말로 완벽한 구독 시스템으로 현금이 쏟아지는 최고의 알짜배기 기업으로 불리고 있죠. 게다가 저렴하게 로켓까지 발사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력까지 갖고 있고요. 자, 이제 뭔가 좀 눈치채셨나요? 이번 합병의 실체는요, 굶어 죽어가던 막내 XAI를 돈 잘 버는 형님인 스페이스X가 내 집으로 강제 입양시킨 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머스크는 이걸 수직적 통합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포장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현금이 마른 XAI에 스페이스X의 금고를 열어준 재정적 구명조를 던져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머스크의 진짜 속셈, 그 마지막 퍼즐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6월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상장이죠. 사실 스페이스X는 단독 상장만으로도 몸값이 1,400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역대급 초대형 기업의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가 지금 가장 열광하고 있는 AI라는 날개를 달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페이스X의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아직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XAI가 갖고 있는 이 AI라는 두뇌의 날개를 합쳐지는 순간 각자의 몸값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머스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 합병 기업의 가치를 1조 2,500억 달러, 하나로 무려 1,800조 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머스크는 이번 상장을 통해 단숨에 7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수혈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면 그동안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는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AI 군비 경쟁에서 머스크는 단숨에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번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함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AI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머스크의 또 다른 숨은 계획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드네요.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일론 머스크는 지상 데이터 센터의 난제를 해결할 카드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또 하나의 천재적인 비전을 공표했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XAI라는 거대한 두 거함을 하나로 묶는 1,800조 원의 빅딜을 성사시켰죠. 이건 단순한 기업 합병을 넘어 지상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인류의 위대한 묘수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비현실적인 공상과학이거나 혹은 XAI의 자금난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퍼포먼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머스크가 테슬라로 전기차를 만들 때도 스페이스X로 로켓을 쏠 때도 세상은 항상 그를 향해 미친 소리라며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비난과 질타 속에서 성장해왔고 결국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냈죠. 이제 머스크는 또 한 번의 승부에 나섰죠. 이번 승부는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 인텔리전스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세상은 미친 사람들에 의해 바뀐다라는 말이 있죠. 머스크의 이 무모한 계획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를 통해 인류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거대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